안녕하세요. 하다스터디 국어과 예쌤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치러졌던 7월 모의고사 문제 오답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는 문학 오답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독서에 해당하는 게다가 오답률 1위였던 11번 문제를 오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제 분석보다는 친구들이 오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오답을 해야 되는지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 보기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였어요. 이 보기 문제를 접근을 할 때 또는 오답 분석을 할 때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해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보기 문제를 그냥 틀려버리면 친구들은 활용 문제를 틀렸구나 라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친구들이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내가 모든 보기 문제를 틀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내가 모든 보기 문제를 틀리지 않고 어떤 보기는 틀리고 어떤 보기는 맞춘다라고 하면 내가 맞추는 보기 문제는 어떤 문제고 틀리는 보기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보기 문제 유형을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인문지문에 많이 보이는 다른 관점 보기인 건지 아니면 사회지문에 좀 많이 보이는 사례 보기인 건지 사례 보기 안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묻는 보기인 건지 다른 분야 사례를 묻는 보기인 건지 그리고 과학기술 지문에 많이 나오는 원리 보기인 건지 조건 일치에 대한 원리 보기인 건지 조건이 불일치하는 원리 보기에 해당하는 건지 본인이 좀 취약한 보기 문제 유형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자, 이 보기 같은 경우에는 사례 보기 중에서도 구체적인 사례 보기였고 조건이 일치하는 원리 보기의 성격도 같이 보이는 보기 문제였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사례 보기와 조건이 일치되는 거를 찾지 못한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해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보기 문제를 접근할 때 조건을 찾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문 내용과 최대한 연결해서 조건을 체크해주는 게 사례 보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기를 볼 때 최대한 모든 정보를 지문 내용과 연결하면서 보셨어야 되는데 한번 그 지문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조건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경계상자의 수가 2개다 라고 하는 건 산문단에 보면 경계상자 n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n은 2라고 하는 거를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욜로 모델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린 산문단 내용을 초점해서 얘기할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일 객체라고 했으니까 여러 이미지는 아니고 특정 객체의 이미지구나 라고 하는 거 체크할 수 있고 출력된 데이터를 봤더니 영역이 3 곱하기 3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지문에 봤더니 이미지 S 곱하기 S에다 대입하면 3 곱하기 3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미리 학습된 객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미리 학습된 M가지 종류의 객체 데이터 그래서 M은 5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대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보기를 볼 때 지문하고 최대한 연결 지어서 봐줘야 되고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보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하면서 보셨어야 됐습니다. 보기를 볼 때 정말 쓸데없는 보기는 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면 낭비인데 뭐하러 보기를 내겠어요? 자, 그리고 6번을 보면 친구들이 이 표를 보고 이게 뭐야? 나는 이거 못 풀겠어 라고 넘어간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친구들이 이렇게 숫자 나오면 약간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근데 보면 축을 제대로 확인하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입해서 볼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bx, by, bw, bh, pc, c 관련돼서는 지문에서 중심점자표, 폭과 높이, 그리고 경계상자의 객체가 존재할 확률, 그 객체가 특정 객체일 확률 이렇게 약간 치환을 해서 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딱 여기서 만났을 때 얘는 폭과 높이고 얘는 객체가 존재할 확률이고 그 객체가 특정 객체일 확률이네. 그리고 경계상자 2개라고 했으니까 경계상자 1, 2가 있나 봐 라고 축을 확인해 주셨어야 됐고 자, 이거를 지문에 나와 있는 식에 대입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지문에 읽을 때 식 딱 보면 이거 문제 나오겠다 라고 싶잖아요. 그걸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문에 최대한 대입을 하셔서 보기로 대입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럼 만약에 대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안 되네? 그러면 이건 보기에서 구하라고 하거나 또는 선지에서 얘기를 해주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문에 있는 식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식에 뭐가 나오냐면 총 몇 개의 데이터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S 곱하기 S 곱하기 N 그리고 O 플러스 M개의 총 데이터라고 나오는데 3 곱하기 3 곱하기 2 그리고 5 더하기 5는 180개라고 하는 계산이 나와요. 왜? 우리 S 곱하기 S 그리고 N 그리고 M에 대한 값들을 앞에 조건에서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이 부분 연산을 해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뭐가 나오냐면 사문단에 객체가 존재할 확률이라고 하는 글이 나오는데 그거 곱하기 그것이 특정 객체일 확률 값으로 신뢰도 점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근데 이 객체가 존재할 확률, 그것이 특정 객체일 확률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을 때 이거 아까 PC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셨어야 돼요. 앞에 나왔던 말인데 라고 생각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만약 그 생각을 못했다? 그럼 그게 친구의 문제점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것까지 치환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PC 곱하기 C 라고 하는 신뢰도 점수를 구하는 식이 도출이 됐을 거고 이거 나중에 계산할 때 써먹어야지 라고 체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1번 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력된 이미지에서 탐지된 객체는 고양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고양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해당 경계상자에 특정 객체가 존재할 확률 값이 높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 점수가 제일 높은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우리 아까 신뢰도 구하는 식 있었잖아요. PC 곱하기 C.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PC 곱하기 C의 낫값이 제일 높기 때문에 나는 고양이라서 고양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해설지 보면 다 친구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실수했네 라고 넘길 게 아니라 만약에 답을 1번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체크를 했던 친구들이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반드시 분석을 해두셔야 돼요. 본인의 문제점이 PC 곱하기 C 이 식을 도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우리 아까 PC 사문단에서의 식이 객체가 존재할 확률 그리고 C 값이 그것이 특정 객체의 확률 값 이 두 개를 곱해서 신뢰도 점수라고 하는 건데 이걸 PC 곱하기 C라고 하는 식으로 도출을 못했던 거죠. 그런 친구들은 지문에서 같은 말을 다르게 하는 수법에 낚인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짠다면 지문에서 같은 말 부분을 계속 치환해서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같은 말 부분 치환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지문 읽을 때 너무 단어 새로운 단어 이렇게 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도 계속 같은 말 부분을 좀 예민하게 받아주면서 지문을 읽어주시는 게 이거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 경계상자 1이 경계상자 2보다 더 정확하게 객체를 탐지하였다라고 했을 때 경계상자 1하고 경계상자 2 아까 우리 그 표 축을 한번 보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더 정확하게 객체를 탐지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신뢰도 점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PC 곱하기 C의 낫값 을 했을 때 경계상자 2의 값이 좀 더 크기 때문에 2번 선지는 경계상자 1이 경계상자 2보다가 아니라 경계상자 2가 1보다라고 고쳐줬어야 됐고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다라고 하는 거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답인 선지인데 이 답을 체크를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오답을 분석을 하실 때 해당 선지를 틀렸다면 문제점은 비교 대상을 못 잡았거나 경계상자 1이 경계상자 2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예민하게 못 잡았거나 또는 선지 키워드를 못 잡은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선지에서 비교하는 거, 뭐뭐보다, 뭐뭐에 비해 라고 하는 게 나오면 부등호 표시하자 라고 하는 거 또는 선지 키워드를 끊어가면서 보자 슬래시를 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인지적으로 끊어서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끊어서라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오답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선지. 입력된 이미지의 전체 영역에 표시되는 경계상자는 모두 18개이다. 3문단에서 이미지를 S 곱하기 S개 영역으로 나누고 하나의 영역을 기준으로 경계상자에 N개를 표시하고 모든 영역마다 동일하게 N개의 경계상자를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모든 영역이 9개 영역인데 2개의 경계상자를 각 영역마다 준다라고 했으니까 총 18개구나 라고 하는 거 체크할 수 있었을 거고 자, 여기서 오답 분석. 만약에 이 선지를 적절하지 않다라고 체크를 했다라고 하면 선지의 요소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소를 놓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선지의 요소가 지문이 최대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얘가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연결해서 보셔야 되고 선지 키워드를 최대한 끊어서 보기를 추천드려요. 입력된 이미지의 전체 영역 전체 영역은 9개 거기에 표시되는 경계상자 영역마다 경계상자 표시한다라고 했으니까 모두
18개겠구나 라고 끊어서 보면 좀 더 도출이 쉬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선지를 한번 살펴보면 입력된 이미지에서 탐지할 수 있는 객체의 종류는 모두 5가지다 라고 했을 때, 자, 우리 미리 학습된 객체 데이터가 5개라고 하는 조건 확인했죠? 자, 그랬을 때 M은 5개예요. 근데 3는 보면 미리 학습된 객체의 가지수에 따라서 판별할 수 있는 객체의 가지수가 결정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C의 개수도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탐지할 수 있는 객체의 종류, 판별할 수 있는 객체의 가지수라고 하는 게 같은 말인 걸 알아주셨어야 됐고, 얘도 적절한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선지를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지문과 선지에서 다른 말로 표현된 말을 체크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유의어 체크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건데, 지문을 읽을 때 또는 선지를 독해할 때 유의어로 독해를 해주셔야 돼요. 거기 나와 있는 말들로만 체크를 해준다라고 하면 선지가 나왔을 때 엥? 이런 말이 지문에 있었어? 라고 싶으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창출한다 라고 하면 새로 만든대 라는 식으로 유의어로 독해를 해주시면 4번 선지를 체크할 때 탐지할 수 있는 객체의 종류라고 하면 판별할 수 있는 객체의 가지수,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었다라고 하는 걸 쉽게 판단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점 가진 친구들은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지문 읽을 때 유의어로 독해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선지 5번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욜로 모델이 이미지를 분석해서 출력하는 데이터는 모두 180개이다. 저희 아까 보기 문제를 볼 때 보기에서 식 도출해 놓자 라고 해서 식에 대입해 놨었잖아요. 총 S 곱하기 S 곱하기 N 곱하기 5 플러스 M개의 데이터를 대입했더니 총 180개의 데이터 이 값 도출했었죠? 이때를 위함이었나봐요. 자, 저희는 보기를 통해서 보기를 읽을 때부터 이 식을 도출해 놨으니까 5번 선지는 빠르게 체크할 수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해당 선지를 틀렸다라고 하면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식, 보기 조건을 연결을 못 시킨 친구들이에요. 만약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면 지문하고 보기의 조건을 억지로라도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되고, 지문에 있는 말과 이 보기에 있는 말하고 연결고리를 찾으면서 내가 보기를 독해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해결책을 찾으셔서 매번 다음 지문을 보실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오답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독서에서도 선지 하나하나마다 내가 놓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숨겨져 있는 이 트랩 같은 것들을 발견을 하셔야 돼요. 뭐 본인이 걸리지 않는 트랩까지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본인이 걸리는 트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본인이 오답으로 찍은 것 그리고 정답에 해당하는 것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출제자의 어떤 함정에 본인이 걸리는지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지금 아까 나왔던 걸 총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셔서 다음 지문을 볼 때 계속적으로 이 부분 해결책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워나갈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하다스터디 댓글 남겨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